소단원 1에 보시면요. 여기 문학작품의 재구성해가지고,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춘향전, 이게 나왔는데, 자, 이거는 원래 그 춘향가라고 해서 노래로 판소리로 불려지던 것을 이걸 소설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소설로 개작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제 소설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줄거리를 보시면요. 자, 기생의 딸인 이 춘향이와 그다음에 남원의 부사, 이 사또입니다. 고을 사또인, 자, 그 사또의 아들인 이몽룡이가 서로 사랑에 빠져요. 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16살밖에 안 돼. 여러분 나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부모님 허락도 없이 춘향이하고 이몽룡이가 서로 그 신혼방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백년 가약을 맺습니다. 결혼을 한 거지. 부모님 몸인가요, 저기? 자, 그리고 전개입니다. 남원부사의 임기가. 자, 그래서 아버지의 그 고을사또의 그 임기가 끝났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한양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이몽룡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네요. 자, 가면서 이제 춘향과 이제 몽룡이가 서로 이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리고 위기입니다. 이때 남원에 이제 새로운 그 사또, 누가 오게 되냐면 이제 변학도라는 새로운 사또가 오게 되는데, 이 오자마자 춘향이한테 수청을 강요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춘향이가 그걸 거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목에 갇히게 되는 장면이 위기 장면, 이제 감옥에 갇혔단 말이야. 자, 춘향이는 나는 이미 누구한테 이몽룡의 아내가 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전 절개를 지킬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이제 절정입니다. 장원급제를 한 몽룡이 암행어사의 신문으로, 암행어사가 뭔지 아시죠? 이거 누구야? 임금님 대신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지방에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이 나쁜 겨스라치들 혼내주고 또 이 백성들의 억울함 풀어주고 이런 걸 암행어사라고 하잖아. 자, 신문 남원으로 돌아와서 변학도를 비롯한 탐관오리. 이 탐관오리가 나쁜 벼슬아치들을 얘기하죠. 자, 이 백성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수탈을 하는 나쁜 벼슬아치들을 수청을 하고 이제 춘향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춘향과 자, 이몽룡이가 함께 이제 서울로 올라가 이제 100년 해롭게 100년 동안 자, 행복하게 사는 내용. 자, 이렇게 행복한 결말 구조로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꼭 봐야 될 게 이 성춘향이란 인물의 인물 대미야. 자, 그래서 성춘향은 이 양반이 성참판과 기생 월매의 딸, 여기 두 사람.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성참판이니까 높은 벼슬을 했지만 엄마가 기생이야. 그러면 이제 신분은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낮은 신분을 따라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기 때문에 신분이 낮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몽룡, 고을 사또의 아들인 자, 지금 이몽룡과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자,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추구하는 진취적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또 기생의 딸로 신분은 낮지만 당시로서는 보기 어려운 당당한 자,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이몽룡이라는 인물이 보이죠? 남원 부사인 이한림의 아들인데, 자, 신분 차이와 관계없이 춘향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인물이고요. 자, 나중에 이제 이 부정부패의 그한 관리, 지방 관리를 혼내주고요. 암행어사가 되고 양심적인 지배 계층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볼까요? 자, 남원 부사의 아들인 몽룡이가 이 단오날 자, 광안로에서 지금 나갔다가 그네를 타는 기생 월매의 딸 춘향의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됐다. 자, 두 사람은 언제 만났다고? 5월 단오날 만났어. 자, 이때 무슨 풍습이 있냐? 그 여자들이 결국 그네를 타는 이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야. 자,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첫눈에 이 몽룡이가 지금 춘향이한테 반하게 됩니다. 자, 몽룡이는 지금 춘향의 집으로 찾아가서 춘향과 부부의 인연을 맺어요.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나이가? 이때 나이가 지금 17밖에 안 돼. 자, 이런 녀석이 지금 부부의 인연을 맺었단 말이야. 어린 것들이. 자,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몽룡은 남원부사 임기가 끝난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게 되어서 이 춘향에게 이별을 구하게 됩니다. 아, 이제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후에 남원 부사로 새로 부임한 이 변학도가 이 춘향이한테 수청을 강요하게 되고요.
이 수청이란 말이 좀 무서운 말이에요. 보통 그 남자나 여자가 보통 자신의 몸을 허락한다. 이런 거니까 지조나 절개를 빼앗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강요하자. 춘향이가 이를 거절하자. 춘향이를 지금 감옥에 가두게 되죠. 자, 이 감옥은 어떤 공간이 되는 거야? 시련과 고난의 공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한양에서 장원급제한 몽룡은 암행어사의 신분으로 남원에 오게 되고요. 자, 어떻게 그 많은 조선 팔도 그렇게 넓은 공간 중에서 우연하게도 어디로 왔어? 남원 고을. 춘향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남원으로 전라도 남원에 내려왔어. 자, 이게 소설의 우연성입니다. 자, 변학도의 횡포를 자, 이 모두 듣게 됩니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겠죠? 이것을 이제 다 알고 이제 혼내줄 겁니다. 자, 뒷부분에 넘어가시면 자, 갈래는 지금 고전 소설이면서요. 자, 원래 판소리가 먼저 있었다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것은 판소리로 불려지던 이 춘향사가 이것이 이제 이렇게 고전 소설인 춘향전으로 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쓴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어디 있는 거야? 작품 밖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제는 지고지순한 남녀의 어떤 사랑 이야기와 자, 그리고 이 탐관오리, 나쁜 벼슬아치를 응징하는 내용. 또 여기서는 비록 신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평등한 사회에 대한 갈망. 자, 결국 그래서 춘향이가 결국 그 양반의 아들인 이몽룡과 결혼을 해서 백년해로를 했다는 것은 결국 평등한 사회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절정부, 그 다음 그 아랫부분에 자, 이 작품은 운문이 뭐죠? 자, 운율이 느껴지는 문장을 우리가 운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운율이 있는 문장. 그리고 산문체. 이렇게 줄거리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 우리가 산문체.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을 해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직접 드러내게 되는데,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은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야.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은 그걸 통해서 등장인물에 대한 어떤 자신의 서술자의 평가, 생각 등을 드러내게 되면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 됩니다. 자, 절정 가볼까요? 자, 이튿날 날이 밝자 조회를 끝내고 이웃 읍의 수령들이 누구야? 여러 어떤 그 지방 관리들, 자, 지방관들이 이 남원으로 몰려듭니다. 자, 그래서 운봉, 구례, 곡성, 순창, 장수, 이거 많이 듣던 것인데, 이 전라도의 여러 고을들입니다. 고을에 있는 사또들이 지금 어떻게 이 변사또의 생일 잔치를 맞이해서 자, 이거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다 찾아왔습니다. 자, 원님들이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차례로 이제 잔치마당으로 들어왔는데, 자, 오늘 무슨 날? 바로 변사또의 생일 잔칫날이에요. 자, 그래서 왼편에는 행수 군관이, 자, 그 군관 중에 우두머리가 앉아 있고, 오른쪽에는 명령을 정하는 사령이 앉아 있고, 자, 한가운데는 지금 군관사또, 누구죠? 고을의 여기, 이 남원 고을의 사또인 변사또, 변학도가 주인이 돼요. 자, 여기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란 말이야. 이렇게 가운데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인을 불러서 분부를 합니다. 명령을 했는데, 자, 관청색을 불러. 자, 여러분들 이 낱말 뜻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 정도 나와요. 자, 관청색이 뭐 하는 사람이래? 자, 음식 담당하라는, 자, 여기 있는 노비. 자, 관리. 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밑에 보시면, 자, 수령의 음식물을 맡아보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벼슬아치를 여기서 부실아치. 벼슬아치 밑에서 더 밑에 하급입니다. 하급 관리. 자, 그래서 이제 음식 그리고 또 이제 다괄상을 올리라고 하고 육고자. 자, 이제 그 관청이나 여기에서 이 고기 같은 걸 잡는 이런 백정 이런 사람을 육고자라고 하는데 불러서 큰 소를 잡게 하고 또 예방을 불러 악공을 대령하라 하고 자, 승발을 불러 차일. 이 차일이라는 건 햇빛 가리개 있죠? 천막 같은 거. 자, 이걸 대령하라 하고 자, 또 사령을 불러가지고는 잡상인들을 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보니까 공간사또가 지금 어떻게 여러 가지 지금 생일 파티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뭔가
음식들도 좀 많이 화려하게 장만을 하고 있고, 하지만 누구는 못 들어오게 해요? 고을 사또들만 앉아서 자기들끼리만 이 파티를 즐기겠대. 그래서 이제 가난한 백성들은 못 들어오게 지금 막겠다 이겁니다, 지금. 자, 밑에 볼까요? 이렇듯 요란한 가운데 깃발들이 휘날리고 사면 육가 음악 소리가 공중에 떠 있고, 자,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악기도 연주하고 또 한쪽에서는 자, 초록 저고리에 붉은색 치마를 입은 기생들이 자, 이걸 하얀 손을 높이 들어 춤을 춥니다. 자, 기생들은 자, 뭐를 날리면서 자, 이렇게 하얀 손 들어서 이제 춤을 추고 자, 이렇게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의 옷차림을 우리가 한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녹의 홍상. 자, 푸른색 뭐에다가 저고리에 그다음 붉은색 치마를 입었다. 이걸 녹의 홍상이라고 합니다. 자, 지화자 두덩실 하는 소리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바로 편집자적 논평 내지 서술자의 개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찾는 거냐? 일단 따옴표가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 파란색 부분? 없죠. 따옴표가 있으면 대화지만 큰 따옴표로 묶여 있을 때, 근데 이게 대화가 아니야, 지금. 예를 들어, 윗부분에 보시면, 자, 이렇게 지화자, 이렇게, 이런 부분은 대화니까, 대화 부분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요. 대화 바깥쪽에 보시면,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몽룡의 마음이 심란하다는 것을 서술자가 이렇게 밝혀주는 거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 한다? 자, 이런 걸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거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이거 또 배웁니다. 이 부분을. 자, 화를 누르고, 자, 지금 어사또는 임금님 대신에 이 고을을 이렇게 순찰을 도는 거잖아. 보니까 백성들을 쏙 빼놓고 지들끼리 맛 좋은 음식 놓고 이렇게 기생들 불러갖고 춤추고 놀고 있단 말이야. 이걸 보니까 지금 어사또 이몽룡이가 좀 빡쳤어. 화가 났어. 근데 그걸 누르고 참으면서 한번 놀려줄, 자, 줄 생각으로 어슬렁어슬렁 잔치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는 여거라, 사랑들아. 자, 큰 따옴표니까 이거는 이몽룡의 대화입니다. 자, 너희 사또께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지가 자기 자신을 거지라고 했어요. 지금 옷차림이 되게 지금 일부러 남루하게. 왜? 지금 어사또라는 거를 밝히면 안 되잖아. 저기를 순찰을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되게 거지 차림의 막 갓도 찌그러지고 막 이런 낡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거지 차림으로. 자, 이런 마침 잔치를 만났으니 고기하고 술이나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자, 일부러 여기 이몽룡이가 이 거지 행색으로 나타나서 차림으로 나타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변사또한테 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자, 사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자, 뛰어나와가지고는 등을 밀쳐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문 앞에서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는 걸 우리가 문전박대한다 이런 말 쓰죠? 자, 어느 양반인데 이렇게 시끄럽소? 자, 변사또께서 거지는 들이지 말라고 했으니 말도 꺼내지 마시오. 나가시오. 자, 이걸 봐가지고 지금 변사또가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렸대요. 자, 상당히 인색한 거죠. 인색한 게 뭐예요? 사람이 정이 없고. 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인물을 우리가 인색하다 이런 말 씁니다. 자, 다음 장에 갑니다. 자, 이때 운봉 수령이, 자, 운명의 이 수령, 이 사람의 거동을 지켜보다가, 자, 바로 이 어사또의 이 옆에 있는 이제 이몽룡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무슨 짐작이 있었는지, 자, 변사또에게 청합니다. 예, 생일 파티 주인공이야. 뭐라고 했냐? 저 거린이 옷차림은 비록 남루하지만 차림새가 너저분하지만 양반의 후손인 듯하니 자, 저 끝자리에 앉혀놓고 술이나 한 잔 먹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비록 옷차림은 되게 거지 같지만 보니까 양반인 것 같아. 양반의 후손인 것 같으니까 그래도 뭐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해서 보내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제안을 했어. 이 운봉 수령이. 자, 그래서 자, 이 운동 수령하였으면 여기 있는 여기 이몽룡이가 여기 어사또가 이 생일 잔치에 참석했어 못했어? 못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 도움을 주네요. 자, 밑에 안치고 술이나 이렇게 했더니 운봉 생각대로 하지요만은 그런데 자, 밑에가 이렇게 마지못해 입맛을 다시며 허락을 했다는 걸 봐서 자, 여기 되게 지금 못마땅해 하고 있는 운봉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어사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우랏줄은 네가 져라. 자,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 일단
도적질은 내가 한다는 것은 일단 지금 음식을 차려놨으니까 음식을 먼저 즐기고 이 잔치를 즐긴 다음에 너를 혼내줄게.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하며 주먹으로 꽉 쥐고는 있는데 운봉수령이 사령을 부릅니다. 아까 사령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옆에서 어떤 명령을 전하거나 이런 인물을 사령이라고 했는데 저 양반 드시라고 하거라. 자, 그래서 이제 잔치 파티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신문을 감추고 이 잔치판에 이 끼어든 어사또의 이제 그 모습이 보이네요. 자, 그 다음 장면 갑니다. 자, 어사또가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마루 위의 모든 수령들이 자, 다괄상을 앞에 놓고 자, 여기 있는 이 진양조라는 거 언제 쓰는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판소리의 그 빠르기, 장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느린 장조가 바로 진양조예요. 여기 가로로 비워놓고 여기에 적당한 그 우리 어떤 거 장단 이걸 우리가 찾으시오 하면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진양조. 자, 어사또가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문하랴 그랬으니까 자, 통문이란 말 자,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자, 원통하면서도 그다음에 분하다. 우리가 분통이 터진다 이런 말 쓰죠? 같은 말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자, 요 부분도 지금 뭐가 쓰였나요? 자, 이것도 지금 편집자적 논평 여기에 지금 쓰였구나. 서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났습니다. 목소리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자, 보니까 귀퉁이가 이게 다 떨어진 계단이 소반에, 조그만 소반에다가 당나무 젓가락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는, 그 다음 뭐가 있대요? 자, 콩나물에 깍두기 딸랑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막걸리 한 사발 올려놨습니다. 자, 다른 고을 사또들의 상은 막 갈비도 있고 되게 고기가 잔뜩 있는데, 이 거진 누구? 이 어사또의 그 상에는 깍두기하고 콩나물에다가 막걸리 한 사발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막 거지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죠, 지금? 자, 이것 때문에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초라하네요, 지금. 자, 오른쪽 잠깐 보고 갈까요? 어사또가 상을 보고 분통해. 자, 풍분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는데, 다른 수령들의 다과상에는 좋은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데, 이 자신의 차례는 너무나 볼품없이, 이렇게 지금 차림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화가 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자, 운봉의 갈비뼈를 슬쩍 집어 들고는, 자, 슬쩍 집어 들고, 자, 집어든다는 게 보다 옆에 갈비살 있죠? 갈비뼈 있는 데를 이렇게 툭 가리키면서 하는 거야. 자, 갈비 한 대 먹읍시다 그랬는데, 이건 운봉의 갈비뼈를 뜯어먹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당신의 그 상에 있는 갈비 고기 있죠? 고기갈비. 이것도 저와도 한 장 주시오. 이런 뜻이야, 지금.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누가 알아들었어요, 이거를? 다리도 잡수시오. 자, 그러면서 또 맞장구를 쳐주네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 자, 여기 보시면 언어 유희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자, 여기 제가 별표를 쳐드렸는데, 말장난입니다. 자, 여기 사람의 갈비뼈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먹는 그 고기 갈비 있죠? 음식 갈비. 자, 이 발음이 똑같잖아요, 지금. 이것을 이용해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언어 유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런 잔치의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으니, 자, 흥이 나지 않으니, 자, 운자를 따라 우리 시한수식 적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랬어요. 자, 운자를 낸다는 말이 뭐냐? 자, 아래 보시면, 그 한시에서 우리가 지금 그 시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자, 쉽게, 우리가 그 앞에 이름을 갖고 삼행시 짓는 거 있으면 맨 앞에 글자를 이용해서 짓는 거잖아요. 여기 똑같이 한시를 지을 때 이 고자 두 개를 줬네.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한시를 짓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문자를 따라서 한시 짓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 좀 이따 아래에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다들 했더니 모두들 찬성을 합니다. 운봉이 먼저 운자를 내는데 높을 고자와 기름 고자 두 개를 줬네. 여기 맞춰 한시를 지으면 돼. 자, 두 자를 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지었는데 앞에 사람이 끝나면 뒷사람이 받아 시를 지으는데 자, 어사또도 끼어들어 하는 말이 자, 뒤에 넘깁니다. 이 거지도 어려서부터 글을 좀 읽었는데 좋은 잔치를 맞아서 자, 술과 안주를 포식을 하고 그냥 가기가 염치가 없으니 자, 나도 시 한 수만 지읍시다. 자, 여기서 지금
자, 여기는 상을 보세요. 다 떨어져 있는, 여기 다 지금, 이 대상파, 뭐가 다 떨어져 있는 이런 상에다가, 지금 깍두기에다가 콩나물만 올려놨고, 막걸리 한 사발. 이게 정말 화려한 거야? 아니죠. 자, 그렇다면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좋은 잔치를 당해서 술과 안주를 포식을 했다는 말을 썼는데, 이 포식이란 말은 배불리 먹었다는 뜻이야. 이 사람 배불리 먹었어? 아니잖아. 이 반대로 말하고 있죠? 자,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다는 말을 좋은 잔치에 포식을 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반어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반어적 표현이 뭐예요? 반대 문법이란 뜻이야. 반대로 말을 하고 있죠? 자, 밑에 갑니다. 자, 그랬더니, 자, 운봉이 반갑게 듣고는 붓과 벼루를 내주는데, 백성들의 사정과 또 본관사또의 정체를 생각해서 시 한 편을 더 내려갔다, 이겠습니다. 자, 이 본관사또처럼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재물을 마구 빼앗는 이런 관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탐관오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몽룡이가 쓴 이 시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나쁜 벼슬아치를 비꼬는 내용이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못 맞춘다고 그랬죠? 우리가 운자를 쓴다고 그랬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만성구할 때 여기 고자 보이네요. 그리고 원성구할 때 고자. 이 운자, 이 두 개를 맞춰서 한 시를 지은 거야, 이몽룡이가. 그 내용에 보시면 자, 금전 미주는 천인이요 이렇게 되는데 A는 B이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고 은유법. 자, 그리고 위아래 문장을 보시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옥반가요는 만성구라 해가지고 자, 위에와 아래 문장이 서로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죠? 자, 이 대구법도 쓰였네요, 지금. 자, 그래서 대구법과 은유법이 쓰인 내용인데 자, 아래 그 시의 내용은 아래 걸로 보겠습니다. 본문 해석으로. 금술잔에 좋은 술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요. 자, 지금 이 변사또가 마시는 이 금술잔에 있는 이 술은 자, 수많은 백성들의 피를 쥐어 짜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거라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옥쟁반에 좋은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을 짠 거, 고열을 짰다고 하는데 자, 결국 많은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파티를 즐기고 있단 말이야. 이걸 비판하는 거야. 자,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 눈물도 떨어지고 노획 소리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도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한자성어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내용은 봉관사또의 사치스러운 생일 잔치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대비해서 삼관오리의 횡포와 가렴주구를 자, 질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렴주구라는 말이 자, 백성들의 재물을 자, 어떻게 수탈하는 것. 자, 함부로 빼앗거나 마구 빼앗는 걸 우리가 가렴주구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거 한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시를 지어 보이니 술에 취한 변사또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자, 이 변사또는 눈치도 없어. 자, 글을 받아 본 운봉은 속으로 앞불사 이제 일이 났구나. 자, 큰일이 났구나. 뭐를 알아보는 거야? 운봉은 어사또가 이제 그냥 단순한 거지가 아니구나. 이거 운봉은 벌써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때 어사또가 하직을 하고 간 연후에 운봉이 자 이제 어떻게 공영을 불러. 자 공영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이방이나 호방, 형방처럼 누구 그 고을 사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불러가지고는 야 이제 일 났다 큰일 났다. 자 공방 불러 자리 단속을 시키고 병방을 불러 역마 단속 시키고 관청색 불러 아까 관청색은 음식 담당하는 부실하시라고 그랬죠? 불러 다괄상 단속하고 옥사정 자 옥을 맡고 있는 사람 불러 죄인 단속시키고 집사 불러서 이 집사는 그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고문하거나 형벌을 주는 사람을 여기서 이 집사라고 하는데 불러 형벌 기구 단속 자 형방 불러 서류 단속 사령 불러 수직 단속 이렇게 요란했습니다. 자 뭐 할까요? 지금 왜 운봉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단 암행어사가 출두하기 전에 여러 인물들에게 자신의 맡은 지역 있죠? 맡은 임무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는 거야. 왜?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죄를 면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자, 운봉이 지금 각각에 있는 그 구시라치들을 불러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자신의 임무 다시 확인시키고 있고요. 자, 눈치 없는 봉관사또만 운봉을 향해 말을 던집니다. 자, 여보, 문보, 어디를 그렇게 지금 바삐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소변을 보고 옵니다. 야, 거짓말 핑계 대는 거죠?
지금까지 지금 어떻게 했어? 자, 눈치 빠른 운봉이 여기저기 이제 구시라치들 이렇게 지금 어떻게 했어? 단속을 시키고 있었으니까. 자, 그때 술이 거나하게 취한 변사또가 술 주정을 하느라고 느닷없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춘향이 빨리 불러 올려라. 자, 이 부분이 이제 갈등이 최고조 이르는 장면. 왜? 이제 춘향이를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춘향이를 다시 이제 불러 올려가지고 이번에도 수청을 거절하게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매우 지금 어떻게 지금 곤장이라도 때린다고 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춘향이는 자기가 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되게 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사또가 서리에게 눈길을 주어 이제 자기 부하입니다. 서리는 자 신호를 했더니 또 서리가 또 서리 중방이 또 역조를 불러 단속을 하는데 자 이리 가면 수근수근 저리 가면 수근수근 신호를 지금 전달을 합니다. 서리 역조의 거동을 보자 한 가닥 올로 지은 망건에다가 두터운 비단 갓사계에다 새 페랭이를 눌러쓰고 자 이렇게 갓입니다. 갓을 눌러쓰고는 자, 석자 길이 발감개 새 집신을 신고 속 적삼의 속바지를 입었고 여섯 무로 되어 있는 방망이 우리 경찰 아저씨 갖고 다니는 그 큰 방망이 있죠? 이런 방망이에다가 사슴 가죽끈을 매달아 손목에 걸어쥐고는 여기서 번뜩 저기서 번뜩 남원음이 웅성웅성 거립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어사또가 지금 신호를 주는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 거야? 자, 여기 서리와 역졸의 거동으로 보아서 어사또가 이제 서리에게 보낸 신호에는 어사 출두를 준비해라. 자, 이런 의도가 깔려 있겠죠? 자, 이 어사 출두 준비하라는 신호가 되겠네요. 자, 윗부분에서 변학도하고 운복 두 사람의 성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자, 여기는 변사또는 어때? 한시의 내용도 눈치 못했고, 자, 술 주정을 할 정도로 되게 아둔하다는 건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눈치코치가 없어요. 거기에 운봉은 어사출두를 예감을 하고 공영을 불러 단속을 시키는 걸 봐서 자, 눈치가 상당히 빠른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계속합니다. 자, 밑에 이때 청파 역졸들이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고는 우렁차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 지금 마패를 자, 누가 갖고 다니는 거야, 이 마패는? 이 암행어사가 갖고 다니는 마패란 말이야. 자신의 신분이나 이걸 알려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데 달과 같고 햇빛과 같다는 얘기는 자, 이것은 결국 어떻게 순간 우리에게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밝혀준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감옥에 갇혀있는 춘향이가 이제 광명, 밝은 빛을 보게 되겠구나 이걸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 자, 밑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암행어사 출두를 알리네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춘향이는 이제 어떻게 꼼짝없이 자, 이제 변사토한테 이제 죽게 생겼는데 자, 암행어사가 출두를 해서 지금 춘향이를 구해주는 장면이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극적 반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적 반전. 역졸들이 일시에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또 산천 초목인들 금수 자 여러 가지 어떤 산짐승이나 들짐승들 자 모두 안이 떨겠는가 떤다 이런 얘기죠. 자 그만큼 암행어사의 이 암행어사 출두에 이런 위험이 엄청 크다는 얘기야 지금 이것을 자,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편집자적 논평도 쓰였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은 자, 누가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는 장면. 자, 그래서 이제 암행어사가 출두를 해서 그 위험을 갖고 이렇게 출두를 해서 바로 누구를 이제 공관사또를 이제 어떻게 혼내주겠죠. 자, 밑에 갑시다. 자, 이 출두야 동문에서도 서문에서도 출두야 소리가 맑은 하늘에 천둥치듯 진동을 합니다. 자, 공영들라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습니다. 공영이여 서둘러 나오는데 등나무 채찍으로 탁 치니 에고에고 죽네. 공방이 자리를 들고 들어오며 안 하려는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 속에 자 불이 뭔데 어사출두의 상황이란 말이야. 이제 저기 들어가면 꼼짝없이 이제 누구한테 어사또한테 이제 혼나게 생겼어. 어찌 들어가겠는가 그랬는데 자 등나무 채찍으로 한 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박 터졌네 이 박 머리란 뜻입니다. 자, 비속어를 사용하네요. 속어. 아이고 머리 터졌네를 아이고 박 터졌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래 등장인물들 볼까요? 좌수와 별감은 넋을 잃었고 이방과 호장은 혼을 잃었고 자 지금 완전히 정신줄이 나갔어 지금.
자, 삼색 옷을 입은 나졸들은 분주하게 바쁘게 다니고, 자, 모든 수령들이 도망을 치는데 그 꼴이 가관이더라. 이렇게 얘기했고. 자, 도장, 그 상자 있죠? 도장 상자를 잃고 유밀과 과자를 들고 있질 않나. 경부 잃어버리고 송편 들고 있고, 상거는 잃어버리고, 머리에 쓰는 관은 잃어버리고, 용수를 뒤집어 쓰고 있고, 갓은 잃어버리고 밥상을 뒤집어 쓰고 있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그 다음에 부서지는 것이 검은 거요, 깨지는 것이 장구라. 얼마나 지금 암행어사 출두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 관리들의 모습이고 당황하는 모습이 되겠죠? 자, 이것을, 자, 이렇게 해학적으로, 호정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죠? 열거, 이런 거 열거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밑으로 갑니다. 본관사또가 똥을 싸고 얼마나 지금 긴장을 하거나 저기 있으면 똥을 쌌대요. 멍석 구멍에 이렇게 숨어서 생지 눈 뜨듯하면서 관아 깊숙한 안채로 들어가며 급히 내뱉는 말이 자, 어추어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상하지 않나요? 문장이? 문이 들어오는데 바람을 닫아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바람이 들어오니까 문을 닫아라. 이렇게 문장 순서 바꿔야 되잖아. 또 자, 물 마르다 묵 들여다. 이것도 이상하죠. 어떻게 해야 돼? 자, 목이 마르니까 물을 들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변사또가 너무 지금 당황한 나머지 말이 지금 뒤바뀌어 있어.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자, 이게 낱말의 위치를 바꾸는 걸 도치법이라고 하고, 이것도 하나의 말장난입니다. 이거 언어 유희. 아까 우리 언어 유희 어디서 써먹었었죠? 자, 여기 말고 언어 유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어사또가 자기의 그 뭘 보고 이 상차림을 보고 나서 그 운봉의 갈비뼈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뭐라고 해서 갈비 한 대 먹고 싶소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죠. 예, 거기서 언어유희 한번 나왔고 말장난. 자, 이 부분에 또 한 번 보입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자, 관청색은 상을 잃어버리고 아까 이제 음식 담당했던 이 구시라친 관청색도 자기 상을 잃어버리고 자, 문짝을 이고 도망치고 있고 서리와 역졸들이 달려들어 후닥닥 지금 어떻게 또 채찍으로 이 관청색을 한 대 쳤습니다. 에고에고 나중에 이때 암행어사가 분부를 합니다. 이 고을은 대감께서 계시던 곳이라. 자, 소란을 금하고 객사로 옮기라. 자, 객사라는 곳은 다른 곳, 관원들이 묵는 숙소야. 자, 이곳은 옛날 우리 아버님께서 근무하시던 곳인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자, 다른 곳으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옛날 아버지가 이렇게 근무하시던 곳을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어떤 유교의 어떤 효사상도 보여지고 있고요. 관할을 한 차례 정리를 하고는 동원에 앉은 후에, 자, 봉관사 또는 봉고파직하라. 이 봉고파직이란 말 아랫부분에 나와 있을 텐데요. 창고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이 봉관사또인 변사또를 어떻게 하는 거야? 면직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자기의 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여기서 모두 중단시키는 것. 자, 금하다. 이런 얘기, 파면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동서남북 문 밖에 봉고파직이란 암행의사의 명령이 나붙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옥의 형리를 불러서 옥에 갇힌 죄인들을 다 올리라고 한 다음에 각각 죄를 물어보고 죄가 없는 자들은 모두 풀어줍니다. 자, 억울한 일을, 자, 암행의사가 어떻게 오자마자 억울한 백성들을 구제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저 계집은 누구냐? 자, 누굴까? 이제 하나 남은 이제 춘향이가 있네. 자, 그래서 형리가 아니기를, 예,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자, 관가에 포악한, 자, 지금 산악고 악을 쓰다가 지금 어떤 죄로 옥중에 갇혀 있대요. 자,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제 관리들에게 대들었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야. 자, 무슨 죄를 지었냐 물어봤더니, 예, 공관사또를 모시라고 불렀더니만, 자, 수청을 들라고 불렀더니, 절개를 지킨다고 사또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또 앞에서 악을 쓴 춘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춘향이는 결국 어떻게 절개를 지키느라 지금 수청을 거절한 거죠. 얘는 죄가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럼? 없어. 얘는 지금 이미 자기는 누구야? 이몽룡과 지금 백년가역을 맺은 몸이란 말이야. 자, 그런 사람이 당연하게 자신이 절개를 지키는 당연한 건데, 외려 지금 여기 변사또가 이렇게 감옥에 가뒀단 말이야, 춘향이를. 자, 어사또는 그런데, 자, 누구? 이 춘향이가 지금 자기를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춘향이를 또 시험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시험하는지 봅시다. 너만한 년이 수절을 한다고, 자, 절개를 지킨다고,
자, 수절, 절개를 지키다. 이거를 수절이라고 합니다. 지키겠다고. 자, 나라의 관리에게 욕을 보였으니 네가 살기를 바라느냐? 자, 죽어 마땅할 것이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내 수청도 거역할 테냐? 자, 일부러 어사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나는 지금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어사또야. 나의 수청도 거절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이 부분은 춘향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어사또가 지금 능청을 떠는 거죠. 자, 그래서 춘향이를 지금 시험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여사는 춘향의 마음을 떠보려고 짐짓 다그쳐 보는 건데, 춘향이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자, 왜? 아니, 내려오는 사또들마다 빠짐없이 명관이로구나. 근데 원래 명관이란 말은 훌륭한 관리란 뜻인데, 지금 남의 아녀자를 지금 탐하는 것이 이게 훌륭한 관리인가요? 이건 아니죠? 자, 여기도 그럼 뭐가 쓰인 거야? 자, 반어법이 보이네요. 자, 우리 아까 반어법 어디서 쓰였었죠? 반어법? 그 어사또의 그 잔치, 그 상에 지금 뭐가 있었어? 볼품없이 이게 깍두기하고 지금 콩나물밖에 없었는데, 자, 이때 어사또가 뭐라고 그랬어? 아우, 좋은 잔치에 포식을 했다 이런 말 썼었잖아. 거기 한번 반어법 있었고, 여기도 정말 이런 사람이 지금 훌륭한 관리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훌륭한 관리다. 명관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었어? 반어법. 어사또 들으시오. 층층이 높은 절벽에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며 푸른 소나무, 대나무가 눈이 온다고 변하겠소 그랬어요. 자, 이 네모로 친 높은 바위나 푸른 소나무, 푸른 대나무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춘향이의 지조와 자, 절개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과 눈은 뭐가 되는 거고요? 자, 춘향에게 닥친 시련, 고난을 의미하게 되는데, 비록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더라도 결국 지조절개를 꺾겠다, 안 꺾겠다? 꺾지 않겠다. 이걸 다짐하는 거야. 자, 지금 어사또 앞에서도 자기가 당당하게 자기는 끝까지 절개를 지키겠다. 자, 그런 분부하지 마시고, 나에게 수청을 들라는 분부하지 마시고, 어서 빨리 차라리 죽여주시오. 자기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당신의 수청을 들지 않겠다. 자기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는지 황급히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향단이를 찾습니다. 이 향단이는 춘향이 밑에 있는 그 계집 종입니다. 자, 계집 종인데, 자, 이렇게 써드릴까요? 향단아, 서방님 혹시 어디 계신가 살펴보아라. 어젯밤 오셨을 때 천만 당부했더니, 자,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시는가. 자, 어젯밤에 면회를 왔어. 근데 거짓 차림으로 왔단 말이야. 춘향이한테도 마저도 자기의 신분을 숨겼어요. 어사또라는 걸. 그래놓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춘향이가, 아, 이제 희망이 없어. 마지막으로 누구를? 이도령을 기다렸는데, 자, 자기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지난밤에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혹시 내일 내가 그 변사또의 생일 잔칫날 매 맞아 죽거들라 나를 고의 나를 어떻게 이 도련님께서 장례식을 치러 주소 이렇게 지금 그 유언을 남겼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누가 안 보여? 이도령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도령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얼굴을 이렇게 부채로 가리고 그리고 지금 어사또로 앉아 있는데 지금 춘향이 그걸 전혀 모르는 거야 지금. 자 밑에 갑니다. 자, 이때 어사또가 다시 분부, 명령을 내립니다. 얼굴을 들어, 나를 보아라.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극적으로 제외를 하는 장면, 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죠. 자, 춘향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위에, 마루 위를 봤더니, 거지로 갔던 낭군이, 자, 어사또가 되어 뚜렷이 앉아 있구나. 자, 이 부분도 결국 이제 춘향이의 갈등이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자,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자, 밑에 순간 춘향이는 깜짝 놀라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나를 알아보겠느냐? 네가 찾는 서방이 바로 여기 있느니라. 자, 어사또는 즉시 춘향의 몸을 묶은 우랏줄, 동아줄입니다. 이 붉은 줄을 풀고는 동원 위로 모시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몸이 풀린 춘향이는 웃음 반 울음 반으로 얼씨구나 좋으시고 어선한군 좋으시고 자, 이 부분 좀 볼까요? 글자 수가 몇 개씩 돼 있어요? 자, 네 글자, 네 글자. 그 다음에 어선안군 네 글자, 좋으시고 네 글자 나오죠? 자, 이런 게 바로 운문체. 자, 운문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운문체.
자, 남원읍에 가을이 들어 낙엽처럼 질 줄 알았더니, 자, 가을은 변학도의 횡포 때문에 춘향이 내가 죽을 줄 알았더니 객사의 봄이 들어 봄바람에 핀 오약꽃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 오약꽃은 누가 되는 거고, 자, 이몽룡 도련님께서 와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여기 별표 쳐놓은 이유는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꿈이냐 생시냐, 꿈이 깰까 염려로구나 이렇게 얘기했고요. 한참 이렇게 즐길 적에 뒤늦게 달려온 춘향이 엄마가, 자, 춘향 엄마가 바로 누구야? 월매가 되겠죠? 자, 입이 찢어져라 벙글벙글 웃습니다. 왜? 이제 사위가 어사또가 되어 왔다는 얘기 소문을 들었어. 어깨춤을 추고 구경 왔던 남원 고을 백성들도 얼씨구 덩실 춤을 춥니다. 어사또는 춘향의 손을 잡고 놓을 줄을 모르고 쌓였던 사연의 실타래는 끝날 줄 몰랐더니 그 한없이 즐거운 일을 어찌 일일이 말로 하겠는가.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 파랗게 칠해진 것들은 다 편집자적 논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결말 부분 볼까요? 자, 춘향의 높은 절개가, 자, 광채가 있게 되었어. 이제 빛이 나게 되었어. 그동안, 자, 자기 되게 고생하면서 지조 절개를 지켰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 어사또의 난군을 만났어. 자, 어찌하니 좋겠는가? 어사또 남원의 공사, 자, 공적인 업무를 다 마치고 나서 춘향이 모녀와, 춘향이 엄마와 춘향과, 그 다음에 향단이를 데리고 서울로 길을 떠나는데, 자, 위험이 있고 엄숙한 그 태도나 살림새가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 누가 칭찬하지 않겠는가? 모두를 칭찬했다 이 뜻입니다. 자, 이때 자, 춘향이가 남원을 하직을 하는데 영화롭고 귀하게 되었거든요.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됐어? 이제 어사또의 부인이 되잖아. 자, 귀하게 되었건만 정든 보양, 이 남원고를 이별을 하려고 하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울적합니다. 놀고 자던 내방 부용당하 부디 잘 있거라. 강활로 오작교야 잘 있거라. 영주각도 잘 있거라. 이 봄풀들은 해마다 푸르건만 왕소는 가서 돌아오지를 않는구나 그랬으니까. 자, 이 고향을 이제 막 떠나는 이 슬픔을 그 중국의 시인 왕유가 지은 여기 산중 송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자기의 그 어떻게 이별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각기 이제 이별을 할 때 만수광 하옵소서 다시 보기 아득해라. 이렇듯 마음속으로 빌면 이제 작별을 구하고 이제 어디로 떠나는 거야? 한양으로 가는 거야. 자, 이때 어사또가 좌도와 우도, 이 경상도, 전라도 여기를 다 순행을 하고 자, 여기를 한 바퀴를 다 순찰을 돌고는 백성들의 사정을 살핀 후에 서울 올라가 어전에 나가 임금님께 이제 엎드려 절을 하니 자, 판서와 참판, 참의들이 들어와 보고서를 일일이 점검합니다. 이제 어사또가 이제 어디야? 이 순찰을 돌고 와가지고는 이제 보고서를 올리면 이제 위에 있는 다시 이 판서들 또는 참판들이 그것을 다시 이제 보고서를 보는 거야. 심사를 마친 후에 임금님께서 크게 칭찬을 했고, 신하들도 입을 모아 큰 공을 세웠다고 칭찬하면서 이 춘향의 이야기도 덧붙이게 됩니다. 임금님은 즉시 이몽룡에게는 이조참의, 대사성이란 벼슬을 내려주시고, 또 춘향이에게는 정렬 부인의 칭호를 이렇게 내리네요. 정렬 부인이, 안 해볼까요? 정렬 부인은 절개를 지킨 부인에게 나라에서 내리는 명예로운 호칭이야. 자, 이걸 통해 이제 뭐야? 여기 있는 춘향이가 이제 정실 부인이 된 거야. 정식 부인이 됐단 말이야, 지금. 자, 그렇다면, 자, 여기였던 기생의 딸이었던 낮은 신분의 춘향이가 신분이 이제 상승이 된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이 정렬 부인의 칭호를 받은 부분입니다. 자, 이몽룡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을 하고 물러나와 부모를 배우니 성은이라는 것은 자, 임금의 은혜 이렇게 써놓으실까요? 자, 임금의 은혜를 입음을, 자, 높은 벼슬 받은 것도 다 임금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야. 축하해 주시고. 그 후에 이몽룡은 벼슬이 점점 높아져서 이조판서, 호조판서, 유의정. 자, 영의정이면 벼슬, 최고의 벼슬이야. 여기까지 지금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벼슬에서 물러난 후에는, 자, 정렬 부인인 송춘향과 더불어 100년 해로를 했어요.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내용이고. 이몽룡은 정렬 부인에게서 세 아들과 세 딸을 두었는데 자식들은 모두 총명해 아버지인 이몽룡보다도 더 재주가 뛰어났고 자 부친을 이어 계계승승 자 대대로 자 이렇게 이어받아서 모두 일품 높은 벼슬 일품이면 그 영의정 저기 있죠
여기 있는 아까 이게 삼정승 있잖아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정도의 벼슬이 바로 일품입니다. 이 정일품의 벼슬의 자리를 만세도 오래도록 이렇게 유전했다. 그것을 물려줬다 이거니까. 자,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고전소설의 일반적 구조인 뭐가 쓰였어요? 자, 행복한 결말 구조로 끝났습니다. 자,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징인 행복한 결말 구조로 이렇게 끝났는데, 자, 이 작품에 나타난 갈등 양상을 볼까요? 자, 몽룡이하고 지금 변학도는, 자, 암영의사 몽룡이 변학도, 탄관우린 변학도를 이렇게 징벌을 하는 벌을 주는 장면이 있었죠? 징벌함. 자, 또한 이걸 통해서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을 보여주는 장면. 자, 춘향이하고 이몽룡 사이. 자, 두 사람은 자, 어떻게 신문제 사회에서 기생의 딸인 춘향이가 양반인 여기 몽룡이와 결혼을 하는 장면은 자, 바로 평등한 사회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장면. 자, 그다음 변학도가 지금 춘향이에게 수청을 강요하지만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장면에서 자, 춘향이의 지고지순한 자, 어떤 높고도 순진한 어떤 순수한 이 사랑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주제까지가 지금 정리가 됐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